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20년 전 일했던 제 영어가 어떻게 미국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을까요? 오늘은 그 비법을 얘기한 다음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을 영어 슬랭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영어 표현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국분이 우리 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한국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으며 S전자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이력서가 화려했습니다. 한국인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했고 몇 가지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영어로 답하다 막히는 부분에서 뭐더라 라고 불쑥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답변은 그분이 했지만 제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국말로 그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회사 방침에 어긋난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오래가지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어만 좀 됐더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련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토익 800점을 넘었다고 어깨뽕 가득 차서 입국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미국인들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책과 펜을 들고 다니며 글로 의사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영어만 쓰다 보니 조금씩 입과 귀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고 또 몇 년 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영어가 완전 원어민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업무 관련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그들의 잡담이나 농담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앤드루라는 친구가 이메일 디자인을 마치면 저는 그걸 수천 명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윗선이 승인하지 않은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저와 앤드루가 50대 50으로 잘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이런 실수 때문에 잘릴까 조마조마했고 앤드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장님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맸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못해 억울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앤드루가 미워서 마주치기조차 싫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도 그다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어로 회사에서 고초를 겪었지만 어쨌든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서 견딜만 했습니다. 좀 미련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겪은 고충에도 꿈쩍하지 않던 영어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핀 건 바로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 맨날 지는 건 저였습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겠는데 계속 지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미국 실정에 어두워서 와이프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멋진 맥북 프로가 출시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염한 은빛 자태를 뽐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지름신이 내렸는데 사지 않고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와이프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부산 사나이답게 짧고 굵게 한마디 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buy this MacBook Pro. 와이프는 지름신을 믿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 이 맥북을 사는 게 낭비인지 찬찬히 설명했고 저의 충동 구매를 만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와이프의 설득에 수긍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저의 처진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지르고 싶을 때 지르지 못하는 심정은 한 달 동안 변비로 고생하는 고통과 비슷합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해서 와이프를 이겨보기로 했습니다. 기필코 맥북을 사고 말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나 TV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꼭 써먹고 싶은 것들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특히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장면이나 회사에서 토론하는 장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 평소 허투루 보던 것들도 신경을 써서 보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괜찮은 표현들은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써먹었습니다.
과연 제 영어 실력이 늘었을까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조금 자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후 최고 사양 맥북 프로도 샀고 요 며칠 전에는 풀프레임 카메라도 하나 질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렇게 키운 영어 실력 덕분에 팀 리더를 거쳐 매니저까지 승진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래저래 고맙고 사랑스러운 와이프입니다.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들을 보면 단어를 외워라, 문법을 배워라, 일기를 써라 등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움이 꾸준히 오래가고 배운 것들이 머리에 각인되려면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20주년을 지나고 보니 부부싸움은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결국 이기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이 악물고 영어 공부했을까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되지도 않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을 영어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한참 영어 공부에 진심이던 때 하루에 영어 표현 하나를 외워서 다음날 꼭 써먹기를 실천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날은 jack이라는 동사에 전치사가 붙으면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jack around는 빈둥거리다 또는 누군가를 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jack up은 무언가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jacked out은 운동으로 몸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써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앤드류랑 점심을 먹고 사무실 정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 여직원 2명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guys doing? 이때다 싶어 빈둥거리다 라는 의미의 jack around를 써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just jacking off. around와 off를 헷갈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금발 미녀들은 자연 쌍꺼풀 때문에 눈이 컸는데 제 한마디에 그들의 눈은 마치 눈알이 빠질 정도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What did you just say? 제 발음이 후져서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나 싶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We are jacking off. 여기저기서 Oh my gosh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jack off은 남자아이들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의미의 슬랭입니다. 저는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직원들에게 소리쳤던 거였습니다. 여직원들은 얼굴이 뻘개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앤드류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앤드류가 이런 말을 했다면 성희롱으로 즉각 해고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외였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좀 쪽팔리긴 했지만 면책특권의 대가라고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jack off 이라는 관용구를 배우셨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영어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강력한 동기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어로 방언이 터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